자, 그러면 ETF 수수료와 관련돼서 가장 쉽고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한번 설치해 보시게 되면 저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실부담 비용률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값이 바뀝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에는 커버드콜 ETF 비중이 높은데 커버드콜 상품들은 수수료 인하 소식과 상관없나요? 쭉 살펴보니까 이 커버드콜 ETF들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홍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최근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거나 혹은 뭐 광고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뭐 미국 대표 지수 ETF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라는 이런 광고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자산운용사에서 ETF 수수료 관련돼서 이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ETF 종목들 뭐 수수료 인하된 이런 종목들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꼭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들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표 지수 관련돼서 뭐 S&P 500, 나스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에 대한 펀드 보수와 그리고 총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실제로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총 보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ETF를 거래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크게 펀드 보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보수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보수랑 숨어있는 보수를 모두 다 합산했을 때 이 총보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흔히 광고에 나오는 보수들은 사실상 숨은 보수가 제외된 펀드 보수들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펀드 보수는 운용, 판매, 수탁, 사무관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ETF 종목만 검색하더라도 우측편에 펀드 보수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숨은 보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뭐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 뒷부분에서 그냥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가서 아주 쉽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숨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기타 비용이랑 그 다음에 매매 중개, 수수료율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갈아탈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펀드 보수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숨은 보수까지 확인 비교해서 옮길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ETF들은 대체적으로 보수가 낮게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났을 때 최종적인 총 보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ETF들은 일반적으로 펀드 보수는 낮게 책정되어져 있지만 숨은 보수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지수 추종 뭐 ETF 관련돼서 처음에 S&P 500 관련된 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S&P 500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KB자산운용의 경우는 라이즈 미국 S&P 500 지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뭐 TR자가 붙어있던 토탈리턴 상품들이 TR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TR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재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냥 배당금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TR이 사라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총 보수 낮춰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했을 때 그만큼의 이익이 더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삼성자산운용은 총 보수가 일단 0.0062%,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0.0068%, 그리고 KB자산운용은 0.0047%. 자, 우리가 총 보수만 봤을 때는 누가 1등이에요?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미국 S&P 500 해당 종목이 1등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2등은 삼성자산운용, 3등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숨은 보수까지 한번 찾아봤을 때 실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삼성자산운용의 숨은 보수는 0.2287%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총 실제 부담 비용이 0.234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우는 숨은 보수 찾았더니 0.1645%, 그래서 실부담 비용은 총보수 0.2013%가 되고요. 자, KB자산운용의 경우는 숨은 보수 찾았더니 0.1586, 실제 부담 비용은 0.1633%가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제 부당 비용 비중으로 한번 찾아보게 되면 KB 자산운용이 일단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순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보수 대비해서 실제 총 보수는 실질 순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야 될 것은 실제 부담 비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상장되지 1년이 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는 생각보다 낮은 보수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과 관련된 보수들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는 0.0062%, 미래에셋 자산운용 0.0068, KB 자산운용의 경우는 0.0062%인데 숨은 보수까지 한번 찾아본 실제 부담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 자산운용은 0.179%가 숨은 보수로 붙어서 실제 부담 비용은 0.1852%. 뭐 그래도 뭐 사실 되게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른 여타 ETF들보다는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경우는 0.2082% 붙어서 0.2150%가 총 비용이고요. KB 자산운용의 경우는 0.1801%가 붙어서 0.1863. 그래서 뭐 비교를 해보게 되면 또 KB 자산운용의 상품이 가장 낮은 보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보수가 낮다고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ETF 종목 선택하실 때는 물론 보수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기초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 내가 사거나 팔았을 때 거래가 빈번하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내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전혀 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수가 낮은 것보다는 부가적으로 거래량, 그다음에 시가총액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장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실제 보수 비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총 보수를 비교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 수수료와 관련돼서 가장 쉽고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혹은 핸드폰으로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한번 설치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이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돋보기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 있는 내용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쭉 검색해서 내리시게 되면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수료 중에 이제 총 보수율 0.0062%는 펀드 보수입니다. 펀드 보수. 그래서 단순히 펀드 보수만 볼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게 되면 TER도 있고요. 실부담 비용률이라고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실부담 비용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의 경우는 0.23%,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S&P 500의 경우는 0.20%, 그다음에 라이즈 미국 S&P 500의 경우는 0.16%로 가장 낮은 값은 사실 KB 자산운용에서 만든 라이즈 미국 S&P 500 해당 종목의 보수가 가장 낮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TI라고 하는 것은 뭐 총 보수 비용률 그리고 실부담 비용률은 ETF 체크에서 사용하는 그냥 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내용들은 표에 삽입해 놨으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실부담 비용률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숨은 보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일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이제 뭐 보수를 인하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접속해서 수수료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뭐 수수료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뭐 계속 뭐 팔았다가 옮겼다가 이런 방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주기에 맞춰서 수수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옮겨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ETF 수수료와 관련돼서 쭉 살펴보니까 또 궁금 사항들이 많아서 이 ETF 수수료와 관련된 질문 사항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ETF 총 보수 비용 이게 도대체 뭔가요? ETF를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인가요? 일단은 ETF를 사고 그 다음에 팔 때는 주식의 경우는 증권거래세 거기에 플러스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ETF의 경우는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그냥 사고 팔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증권회사에서 차감해 가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거나 팔았을 때 발생되는 일정 부분 수수료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자마자는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ETF에 대한 보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 보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숨은 보수라고 하는 기타 비용, 그다음에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다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펀드 보수는 잘 보이지만 숨은 보수들은 우리 특정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왕이면 펀드 보수가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장기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어떤 ETF가 어느 증권사 상품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등 운용사와 ETF 이름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딱 보면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착하게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브랜드가 있고요. 브랜드마다 이 자산 운용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덱스라고 하는 건 삼성 자산 운용이고요. 코액트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 이게 액티브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시장 지수보다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건 코덱스에다 놓겠고, 그 다음에 액티브 운용하겠다라는 것들은 코액트에다가 이제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약간의 좀 구분을 지겠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고요. 라이즈의 경우는 KB 자산 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경우는 한국투자신탁 운용을 의미하고요. 타임폴리오는 말 그대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 다음에 플러스는 하나자산운용, 키움의 경우는 원래 이름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키움 자산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솔은 신한자산운용이고, 원이라고 해서 우리자산운용, 이렇게 해서 사실 잔양 운용사가 조금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와 자산 운용사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외우진 마시고요. 그냥 궁금할 때마다 한번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우측에 보시면 운용사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ETF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 자산 운용사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무조건 접속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ETF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뭐 책을 사서 뭐 ETF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ETF를 만드는 운용사의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공부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공부들은 각각의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ETF 수수료는 ETF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절약되나요? 아니면 매수와 매도는 큰 영향이 없나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걸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고 판다라고 해서 사팔 이러는데,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계좌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사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증권사도 사고 팔 때마다 발생되는 일정 부분의 보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보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ETF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보수가 1%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ETF 가격의 1%를 빼갈 거야. 다만 1년에 한 번 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는 연보수가 보유기간으로 약간의 n분해해서 수수료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ETF 수수료 오래 보유할수록 아낄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들고 있었을 때 세금이 좀 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ETF 수수료는 가격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수수료만 보고 ETF를 골라도 될까요? 혹은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결국 수수료뿐이 아니라 수익률 차이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사항인데, 자, 일단은 동일한 기초자산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ETF 수수료를 낮은 걸 선택하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낮은 걸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거래량이 좋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초자산이 동일해 보이는데 실제 안에 들어갔더니 종목들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운용 방향과 맞춰서 운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기초자산의 동일한 운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보수 낮은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그래도 활발한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동일한 기초자산인 것 같은데 운용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는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운용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에도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S&P 500과 같은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걸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그냥 시장의 지수 투자하는 게 패시브 투자. 자,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보시면 액티브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자, 액티브는 자산 운용사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 지수보다는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용하는 상품들이에요. 자, 그러면 액티브 상품과 패시브 상품 수수료 당연히 비교하면 어디가 더 높다? 액티브 상품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근데 액티브랑 패시브를 비교했는데 많은 보수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상품보다 수익률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액티브 상품을 잘못 선택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를 많이 가져간다라는 건 그만큼의 운용 이익도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나머지 운용 원칙과 그 다음에 뭐 동일한 기초자산이면 수수료 낮은 거 다만 거래량과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이 좀 이렇게 확보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품군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제 포트폴리오에는 커버드콜 ETF 비중이 높은데 커버드콜 상품들은 수수료 인하 소식과 상관없나요? 쭉 살펴보니까 이 커버드콜 ETF들은 대체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보수 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공지사항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사실 거의 좀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한국형 슈드 아니면 미국 대표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보수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커버드콜 상품들이 인기는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뭐 대표지수 S&P 500 나스닥보다는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수수료는 인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커버드콜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S&P 500과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ETF 상품들에만 적용되는 이러한 이벤트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